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도 동해안에는 해안을 가로막던 군 경계철책을 철거하고 첨단 장비로 대체하는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전체 70%가량 철책이 사라져 관광 활성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부 남은 구간의 추가 철거는 실현되기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박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안선을 따라 솟아오른 갯바위가 한 폭의 그림 같은 삼척 부남해수욕장. 영화 헤어질 결심, 예능 나 혼자 산다 촬영지로 유명세를 더하면서 부쩍 관광객이 늘었습니다. 과거 군사 지역으로 여름철 40일만 열리던 숨은 관광지였는데 2022년 군사 지역에서 해제되고 출입을 막던 통문과 철조망 일부가 철거된 덕분입니다. 주변에는 아직 3km가량 철조망이 남았지만 비교적 자유로운 출입에 만족도가 큽니다. 훨씬 좋아졌으니까. 그전에는 그 앞에 통문이 있어서 막혀서 전혀 들어오지도 못하고 했지만은 이제는 이게 해소되는 바람에 너무 좋아져서. 강원도 삼척시와 경북 울진군이 맞닿아 있는 원더 고포마을. 녹슨 철조망이 해안도로를 따라 늘어서 바닷가 출입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군사 작전 등의 이유로 철책 철거 사업에서 제외된 구간인데 주민은 불만입니다. 막으니까 안 와. 여러 번 전에 여기 민박도 하고 좋은데 장사도 하고 안 열어주니까 못하는 거지 뭐. 강원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 사업은 2006년부터 2022년까지 3단계로 진행돼 182km 가운데 127km 구간이 사라졌습니다. 철책 대신 산책로가 조성된 강릉 바다부채길과 속초 바다향기로, 삼척 덕봉산 생태 탐방로 등은 천혜의 비경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군사작전 등의 이유로 남은 구간은 55km인데 형평성 문제 등으로 추가 철거나 투명 경관 울타리 교체 요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2018년 국방부가 군 경계철책 국비 철거 방침을 밝힌 이후 시군별 수요를 조사해 5km가량의 추가 철거를 건의했지만 국방부에서 불가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역 군부대 이전 등의 직접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사실상 4단계 추가 사업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 어제 동해안 상당수 해수욕장이 폐장했습니다. 올해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에는 그제 31만 7,520명이 찾아 누적 피서객이 730만 7천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15.4% 늘었습니다. 양양군은 하조대를 제외한 20개 해수욕장을 25일까지 운영합니다. 또 유례없는 폭염이 계속되며 고성 봉포는 25일까지, 아야진 천진 해수욕장은 이달 말까지 연장 운영합니다. 원주시 호저면과 횡성군 서원면을 잇는 지방도가 개통 한 달 만에 집중호우로 끊겼습니다. 수백 톤의 낙석 때문인데요. 먼저 개통된 횡성 구간은 신속히 복구된 반면에 최근 개통한 원주 구간은 연말에야 복구될 예정이어서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구성 기자입니다. 횡성 서원 앞곡리에서 원주 호저 용곡리로 넘어가는 도로입니다. 횡성과 원주를 잇는 최단거리 도로인데 초입에 산사태로 인한 통제 안내판이 서 있습니다. 횡성군과 원주시 경계 지점에는 출입 통제선이 쳐 있고 수백 톤쯤 돼 보이는 낙석들이 도로를 덮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내린 장맛비로 도로 경사면이 무너져 내리면서 일대 통행도 한 달 가까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난달 18일 호우경보가 내려졌던 횡성에 100mm 이상 많은 비가 내리면서 낙석 사태가 발생한 건데 도로를 개통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개통된 지 불과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런 산사태로 인해서 또다시 장기간 도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조속히 복구 공사가 이루어져서 곧바로 도로 관할구역을 정비한 횡성군과 달리 원주시가 낙석을 치우지 않아 통행금지가 이어지는 건데 원주시는 이딴 호우에 도로 경사면 안반이 약해져 추가 낙석 방지를 위한 전반적인 안전진단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곧 정비공사에 들어가 올 연말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인데 이 때문에 횡성 구간도 4개월이나 더 통행이 금지됩니다. 답답한 건 주로 이 도로를 통해 원주를 오가던 횡성 주민들.
마을 30년 수건 사업으로 거듭 원주시에 요청한 끝에 겨우 개통했더니 원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실제 해당 도로는 횡성군이 지난 2001년 횡성 구간 3km를 먼저 짓기 시작했지만 원주시가 2017년에서야 착공에 들어가 공사 기간만 23년이 걸린 사업이었습니다. 주민들은 이 도로를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리고 원주에 있는 기업도시 호조 이쪽 주민들도 이쪽으로 많이 차량이 지금 증가되고 있어요. 횡성 주민들은 지역 주민 말고도 원주 방면에서 골프장과 캠핑장 이용을 위해 횡성으로 가는 차량도 늘고 있다며 원주시의 빠른 복구를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강원 국방벤처센터 춘천 유치가 확정됐습니다. 강원도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강원대학교는 다음 달 중 업무 협약을 맺고 오는 11월까지 춘천의 국방벤처센터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설립 위치는 강원대학교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강원국방벤처센터는 국방 분야의 기술 개발에 지원하고 판로를 개척하는 첨단 방위산업 전문 기관으로 현재 부산과 전북을 비롯해 전국 10곳에서 운영 중입니다. 쌀 산지 가격이 끝없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소비도 크게 줄면서 지난해 생산된 쌀이 전국 농협을 비롯한 창고에 그대로 쌓여 있는데요. 농민들은 햅쌀이 나오기 전에 재고 물량이라도 추가로 격리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목포 MBC의 서일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간 2만 톤의 쌀을 가공 판매하는 강진의 한 농협. 이맘때쯤이면 비어 있어야 할 창고들이 지난해 생산된 쌀 포대로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저온 창고가 가득 차면서 남아도는 쌀들은 이렇게 비만 겨우 피할 수 있는 공간에 쌓여 있습니다. 실제 전라남도 내 농협뼈 재고는 지난해 29,890톤에서 98,674톤으로 지난해에 비해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정부 추산 전국 쌀 재고 물량 역시 51만 톤이 넘어가는 상황. 판매를 안 해서 남는 게 아니라 판매는 예년보다도 더 많이 했으나 결국은 우리가 작년산이 너무 벼가 많이 생산돼서 사정이 이렇다 보니 수확을 앞둔 농민들은 어렵게 기른 햅쌀을 내다 팔 수조차 없게 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산지 쌀값은 이미 쌀 한 가마니 기준 17만 8,476원으로 지난해 10월에 비해 18% 급락했고 올해 예상 수확량도 지난해와 비슷해 추가 가격 하락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격리를 하지 않고 이렇게 방치를 했다가는 수확기 때는 17만 원이 아니라 16만 원대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 농민들 심정으로는 대공황이죠. 현장에서는 이 같은 대란이 정부의 통계조사 오류 등 잘못된 대응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쌀 생산량 370만 톤 가운데 소비량 등을 뺀 초과 생산량을 전년보다 15만 톤 이상 줄어든 9만여 톤으로 계산했습니다. 이 같은 통계를 바탕으로 정부 매입 등 쌀값 안정 대책이 정해지다 보니 실제 지난해 시장 격리량은 2022년에 비해 대폭 줄었습니다. 결국 계획과 달리 세 차례에 걸쳐 15만 톤이 추가 매입됐지만 이후 가격은 더 크게 하락했습니다. 기초자료가 맞았다면 안 나갔을 것이고 조금 틀렸을 것인데 너무 큰 괴리를 보이고 있는 현상에서 빨리 정부 정책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타이밍이 좀 많이 늦은 상태입니다. 현재도. 농민들은 현실에 맞는 추가 시장 격리 등을 요구하기 위한 논가라엎기 투쟁을 경상북도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이어가는 한편 전라남도는 재고쌀 10만 톤 추가 시장 격리를 정부에 지속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국가 비상사태 대비를 위한 2024 을지 연습이 오늘부터 나흘 동안 진행됩니다.
을지연습은 국가 비상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연 1회 실시하는 전국 비상훈련입니다. 올해는 전시 종합상황실 운영과 직제 예산 편성, 테러 대피와 주민 대피 훈련 등을 실시하고 오는 22일 오후 2시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 경보가 울리면 시민들은 가까운 민방위 대피 장소로 이동해야 합니다. 강원도가 이달 말까지 주거 자금을 대출한 신혼부부를 위해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가운데 부부 합산 연소득이 8천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대출이자 상환의 범위 안에서 연간 최대 300만 원씩 2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앱인 우리도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2학기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강원 초등학생 1학년의 85.8%가 참가합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강원 지역의 초등학교 1학년 9,175명 가운데 7,872명이 2학기 늘봄학교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했습니다. 강원도 내 늘봄 전담 인력은 641명, 학교당 2명으로 전국 평균 1.4명보다 높은 편입니다. 접경 지역의 발전을 위해 매년 정부가 지원하는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비로 춘천시가 역대 가장 많은 86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양강댐 진입도로 걷기길 조성, 공지천 산책로 조성과 경관 개선 등을 새로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계속되는 사업으로는 호반 교차로 보행자 안전 개선, 춘성대교 일원의 마을 간 연결도로 개설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주 댄싱 카니발이 기존의 퍼레이드 축제가 아닌 K-팝과 연계한 댄스 중심의 경연으로 치러집니다. 원주 문화재단은 새로운 형식의 댄싱 카니발을 10월 4일부터 3일 동안 명륜동 댄싱 공연장에서 개최합니다. 특히 국내외 댄스 경연대회 수상팀을 초청해 댄스 전문 축제로 탈바꿈시킬 계획입니다. 댄싱 카니발은 원래 시민들의 참여가 핵심이었지만 민선 8기 출범 이후 관람 위주의 축제로 바뀌면서 적절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2024 강릉문화유산 야행이 관람객 14만 8천 명을 넘기며 역대 최다 관람객을 유치하고 4일간의 화려한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강릉 대도부사 부임 행차 퍼레이드와 오색달빛 한복 패션쇼, 700대의 드론쇼 등을 선보인 문화유산 야행은 2017년과 2019년, 2021년, 2023년 4회에 걸쳐 우수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국가유산청 국가유산 활용 대표 브랜드 사업에도 선정돼 내년부터 2027년까지 3년 동안 정부로부터 연속 지원을 받게 됩니다. 원주경찰서는 횡성군 횡성읍의 한 금은방에서 억대의 물건을 훔쳐 달아난 40대 남성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어제 새벽 3시 20분쯤 횡성읍의 금은방에서 망치로 유리창과 진열대를 부순 뒤 3분 만에 2억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비업체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3시간 만에 원주 버스터미널 인근에서 이 남성을 붙잡아 피해 물품을 모두 회수하고 범행 사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마약을 투약한 뒤 아내와 아들이 부적절한 관계라고 의심해 이들을 흉기로 위협한 50대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54살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과 가정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